이제 해운 얘기 조금 드릴게요. 해운 얘기. 이게 우리 뽀PD가 이 16대 9를 안 갖고 오면은 옛날 사람이라고 4대 3은 요새 사람, 16대 9는 4대 3은 옛날 사람, 16대 9는 요새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PPT를 해놨더니 16대 9로 했더니 옆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림이. 아저씨 비야.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옆으로 삐쭉 늘어나 있는 이 상황을. 이게 좀 안타깝지만 혼란스럽네요. 이게 약간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저 얘기를 드리려 그러는데 해상운송 대란 얘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요새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땡스기빙 데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중국 물건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서 미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는 시즌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3분기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중국의 물건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이미 이제 4분기가 11, 12면 4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구가 거의 마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마비가 해소될 기미도 없어요. 점점 많으니까. 이게 지금 로스앤젤레스 항구,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 에 있는 항구가 롱비치 항하고 로스앤젤레스 항구가 있는데 여기 항구에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 물량의 35%가 들어와요. 그러면 꽤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쵸. 이게 중국에서 가까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 뉴욕이나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대서양 건너서 들어오는 거고 태평양 건너서 들어오는 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올해는 더 많겠네. 오징어 게임 때문에.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 굿즈를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들 만들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드라마 만들었는데 왜 지들이 오징어 가면을 팔고 있냐고. 그러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 그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카피를 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게 똑똑한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또 그걸 다 사줘.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중요하다더니. 네. 할로윈 베스트 이제 분장이 또 올해는 오징어 게임 그거라면서요? 아, 근데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누가 막 화살 쐈다면서. 아 맞아. 5명인가 죽었다고. 그 오징어 게임 노래 나오면서. 사이렌인가? 그게 나오고 나서 화살을 쏴서 이제. 와, 그러니까 진짜 좀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하여튼가. 하여튼 그래갖고 그럼 어차피 오징어 게임 이게 현재 그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항구를 90일 동안 2개의 항구, 그러니까 90일이면 석 달 정도 되겠죠. 석 달 동안 24시간 일주일 풀가동을 하겠대요. 우리나라였으면 52시간째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어쨌든 이 부분에서 24시간 가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롱비치항은 이미 3주 전부터 부분적으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LA항도 비상체제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뭐냐면은 그 롱비치 항구 앞에 있는 배입니다. 배. 이게 초록색 점들. 네, 선박 추적 프로그램인데 요 배들이 지금 바다 위에 그냥 떠 있어요. 항구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구에서 이걸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이 물건을 못 내려가지고 지금 다 배가 그냥 거기 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그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 옮기려면 이거 해상 운임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고 요새 아이폰 13도 못 팔아요. 이번에 짜잔 그리고 아이폰 13 나왔는데 뭐 그게 대만에서 만들잖아요. 그럼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만들지 못하고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배가 일단 가면은 한 열흘은 일단 기다리고 시작해야 돼요. 배가 도착해서 항구 앞에서 한 11일 정도를 평균적으로 기다리고 있고 이 배만 문제가 아니라 배에서 물건을 내리면 트럭을 타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럼 11일 기다려서 배에서 내리면 거기서 5일을 더 기다려야 트럭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16일 정도가 거기에 이제 거의 대기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배들을 다 떠 있다 보니까 그럼 저쪽 보내는 쪽에서는 배가 안 와요. 거기서 또 그냥 다 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좀 꼬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임도 거의 한 6배 정도 높아졌다고 하고 있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한데 일단 물동량이 많은 것도 많은 거고 물동량이 많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 가는 게 굉장히 많기도 많은 거고 배가 부족한 것도 맞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도 되게 부족하대요. 요새 미국에서 그 일자리 구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좀 받으니까 안 나온대요 일하러. 그 뭐하러 받냐? 그 뭐하러 나가서 고생하냐고 그냥 그 재난지원 받고서 그냥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미국은 인력난까지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백악관에서 이제 물류업체랑 항만관계, 트럭 노조 이런 데 다 불러가지고 여기도 지금
니탄 네탓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항만에서는 왜 노조가 열심히 안 한다는 둥, 뭐 트럭이 잘 안 온다는 둥 그런 식으로 핑계가 되고 있는 거고 트럭은 야 무슨 소리냐 우리 이제 풀로 다 가동하고 있는데 이게 좀 니네 뭔 소리냐 그러면서 여기서도 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월마트, 페덱스, UPS 이런 물류업체들 아니면 유통업체들 여기 삼성전자도 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갔는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일단 미국 가정의 72%가 삼성전자 제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배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물건을 내려서 가져가잖아요. 빨리빨리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월마트, 페덱스, UPS, 삼성전자 니네 물건 들어오면 빨리빨리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다 진행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게 얘기가 24시간 운영에 들어가는 전면적인 약속이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민간 분야가 좀 나서줘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서 좀 빨리빨리 치워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 문제가 사람이 없다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항구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막 할로윈 다가오죠. 추수감사절 다가오죠. 성탄이 다가오죠. 지금 두 개 항구의 업무 스케줄이 전체 수용 능력의 60에서 7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0을 수용할 수 있으면 나머지 30은 거기 배에 떠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게 참 이런 문제들이 뭐 다 그런 핑계 대는 거예요. 뭐 항구에서 물건을 안 내려줘서 그런다. 뭐 터미널에서 막혀서 그런다. 뭐 트럭이 안 가져가서 그런다. 그리고 뭐 지금은 야 빨리 컨테이너 치워라. 막 노조에서는 야 우리는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기계 빵빵 돌려갖고 컨테이너 치워라. 뭐 그런 얘기 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LA 항에서 처리하고 있는 컨테이너 양은 작년보다 30% 증가를 했대요.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긴 안 좋았지만 거기에 30%가 늘어났는데 화물 트럭 운송은 8% 정도밖에 안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트럭에서 병목이 생기든 항구에서 병목이 생기든 그러니까 트럭에서 그거 안 가져가면 컨테이너 박스 그대로 있잖아요 항구에. 그러니까 못 내리는 거예요. 그 쿠팡맨 분들이 그렇죠. 배송을 해주시면 빨리빨리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 쿠팡맨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해외 진출을 한번 쿠팡맨.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물류 해운이 은근히 되게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보낼 때는 제가 허 기자한테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량으로 보낼 때는 여기서 뽀피디한테 그걸 보냈다가 뽀피디가 이쪽으로 보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량으로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는 쪽에서 대량으로 보내는 게 불특정 다수가 대량으로 물건을 보내려고 할 때 이거를 모아서 그 모은 거를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최적의 동선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게 다이렉트 투 다이렉트로 가는 게 최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보내는 놈은 계속 보내고 받는 놈은 계속 받아요.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보내면 미국에서 받는데 미국에서 물건을 보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물건을 중국에서 만드니까. 그러면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가 중국에서 가득 차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그 컨테이너 박스를 채워서 보낼 게 없어요. 그러면 빈 컨테이너 박스가 미국에 쌓여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네. 보낼 게 없으니까. 그러면 중국에서는 컨테이너가 없어서 날리고 미국에서는 빈 컨테이너 박스가 쌓여 있어서 날리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뭐 이거 취재하다가 보니까 보고서에 빈 컨테이너 박스를 어떻게 최적으로 옮겨갈 것인가에 대한 논문이 수두룩해요. 어떻게 하면 빈 컨테이너 박스를 빨리빨리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문도 있고 이걸 하겠다는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IT 기반으로 어떤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에 있으니까 이 배가 어디를 들러서 컨테이너 박스를 모아서 가져가면은 그나마 비용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논문 뭐 IT 빅데이터니 뭐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분야가 해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중국 해운사,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운임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운임 지금 운임표 보내드렸는데 지금 4,600입니다. 운임표 보면은 2020년 초에 1,000이에요. 근데 지금 4,600. 그러니까 460%가 올랐어요 운임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그리고 더 내려갈 기미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게 중국의 해운사들이 이제 중국에 이제 공장들이 뭘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운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럼 중국에 있는 해운사들은 빨리빨리 지금 내가 배 오면 거기다 실어서 날르면 자기는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컨테이너 박스는 다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그 미국에서 물건을 실어서 중국으로 보내면 운임 공짜. 그러니까 뭐라도 상관없으니까 빨리빨리 배에다 컨테이너 실어갖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미국에서도 실어서 운임을 받고 중국에다 옮겨놔야 이게 돈이 되잖아요. 근데 빈 차라도 오라는 거예요. 빈 차 오면 그냥 돈 쳐줄게.
운임이 아프지. 운임 안 받고 해줄게. 그렇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물건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으로 안 보내고 중국으로 보낸대요. 거긴 운임을 안 받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중국까지 와서 한국으로 오면 단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중국으로 보내고 공짜로 보내고 뭐 빈 컨테이너에 뭐 상자 한두 개 넣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글로 보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한국에 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운임을 워낙 많이 쳐주니까 한국 화주들은 운임도 별로 안 주는데 거기 뭐하러 들리냐? 중국에서 꽉 채워서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뭘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뭐 해운사들이 우리는 뭐 없어요. 탈 자리 없습니다. 그리고서 저거 있잖아요. 우리 광역버스 타면 나도 빨리 타고 가야 되는데 광역버스 꽉 찼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엄청 짜증 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한국에서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야 이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서 제가 그 시엔틀레이전스라는 그 해운 분석 전문지가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되게 참 재밌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배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배를 투입하는 거예요. 원래 진짜 엄청 큰 컨테이너 하나에다 다 실어서 보냈는데 배가 없다. 그럼 뭐 조각 배에도 보내고 뭐 나루 배에도 보내고 그냥 아무 배나 막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영화 중에 덩케르크가 생각이 나네요. 아 그래요? 여기 영국군이 이제 프랑스에서 그 갇혀 있다가 예. 독일군이 압박을 하니까 영국 본토에서 뭐 군함은 물론이고 예. 그냥 민간인분들 조그만 낚싯배까지 다 투입해서 음. 그 군인들을 빼오는 예. 그런 작전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네. 예. 그 저것 좀 바꿔주세요. 제목 좀 바꿔주세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제일 큰 배가 하나로 가서 거기 있는 배에서 물건을 다 내리면 금방 한대요. 그러니까 10,000 TEU짜리 배가 하나 가서 10,000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내리면 금방 하는데 5,000 TEU짜리 두 척이 오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 저 배 다 보내고 나면은 그러니까 추가로 선박 기존에 정해 있는 정기 노선을 통해서 움직이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정기 노선이 아니라 부정기 노선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총량을 운송을 할 때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총량에서 추가된 배가 2019년에 추가된 배가 1.9척이었는데 2020년에 5척으로 늘었고 지금은 14척이 추가 선박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올해. 그러면 이게 저거예요. 우리나라도 HMM이 네. 정기 노선을 가다가 한국 선주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배가 없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저기 동남아 가는 배의 물량 별로 없으니까 우리 임시 선박으로 우리 중소기업 고객들을 위해서 임시 선박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럼 임시 선박이 또 가요. 그럼 얘기 드렸잖아. 큰 애들 가서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데 작은 애들 와서 자꾸 물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큰 배 또 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또 반복되고 있다라고 시엔틀리전스에서 보고를 한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네. 물건을 못 내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선복,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선박의 공간이 12.5%가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100 정도가 배가 움직인다. 그럼 얘가 빨리빨리 움직이면 100이 되는데 네. 얘가 그냥 해상에 떠 있다 보니까 이 100 중에 12.5% 정도는 아예 없는 공간과 마찬가지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12.5%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 우리나라가 되게 안타까운 망한 한진해운. 네네. 한진해운의 전체 선복이 글로벌 선복의 3.5%였어요. 그런데 지금 12.5%가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진해운 같은 회사 4개가 그쵸. 3.5개가 망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3위 회사인 CMA CGM이 사라진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운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는 거고 뭐 지금 뭐 배 주문한다고 난리 났는데 그것도 한 2, 3년 걸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병목 선상이 안 좋을 거고 그럼 예전에 이게 병목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내가 지금 옮겨야 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라고 네. 보면 내가 지금 보내야 될 거를 보내는데 못 보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다음 주에 보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보내는 애랑 또 겹쳐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보내는 애가 못 보내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애랑 겹쳐요. 그러니까 이 병목 현상이 잘 해소가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2015년에 미국의 서부 해안에서 해운 노조가 파업을 해서 거기가 스탑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거 풀어내는데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소를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 4월까지는 이루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고 시엔틸리전스는 2022년 말까지 이 해운 사태가 이어질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야 해상 운임 좋으니까 뭐 해운사들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운임은 많이 받는데 많이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사실 이게 이 표가 저거예요. 그 아까 전에 그 얼마나 추가 선박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표고요. 이거 보여드리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서비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품에 비해서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에 대한 표예요. 그러니까 0이면 서비스 증가율하고 상품 증가율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쭉 내려왔잖아요. 밑 끝에 보면 이게 내려온 게 뭐냐면 서비스 증가율은 거의 없고 상품 증가율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건이 안 돈다는 거네. 아니죠. 그러니까 상품은 사는데 네네. 서비스 여행을 못 간다는 거예요. 네네네. 사람들이 여행 가고 뭐 호텔 가고 뭐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이런 게 서비스 증가율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막히다 보니까 서비스를 거의 못 하고 서비스 지출을 못 하고 있다 보니 상품 지출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여행 못 가서 뭐 테레비 사고 차 사고 뭐 이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죠. 끝에.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기대냐면 야 이거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니까 야 사람들이 좀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기 시작하면 좀 물건 좀 덜 사지 않겠냐. 그러면은 선박 운송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러면 병목 현상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집에만 있으니까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던 사람이 그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가서 뭔가 물건을 안 사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증가율이 좀 올라와서 사람들이 돈을 물건 사는데 안 쓰고 놀러 다니는데 쓰면 이 물건을 좀 덜 사게 되니까 그 선박을 좀 덜 이용하지 않겠냐. 요거에 대한 기대를 하나도 문제, 적어도 문제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선박 해운사들에 대한 주가를 좀 봤어요. 일단 머스크 제일 큰 회사가 머스크인데 지금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 비슷해요. 이게 뭐 에버그린 같은 경우에도 좀 올랐다가 밑으로 꺾이는 모습. 그리고 뭐 여기 하팡로이드 같은 경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여기 32,000원 하고 있는 오른쪽 위에가 한진해운이거든요. 제가 이름을 다 뺐구나. 이게 한진해운이에요. 한진해운 5만 원 찍고 3만 원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H&M 주주분들 지금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이게 5만 원에서 3만 원 야 운임이 그렇게 오른다는데 왜 도대체 그 주가는 이렇게 내리막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가는 괜찮은 레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PER이 뭐 2.8배? 2.8배면은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기가 좀 어려우니까 PER. 이게 글로벌 선사 평균 PER이 6.3배거든요. 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PBR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22년 기준으로 0.98배, 한 배가 안 돼요 H&M이. 근데 글로벌 평균에서는 1.3배거든요. 그럼 글로벌에 비해서 한 30% 정도 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것들이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글로벌과 비교하면 은행주 아까도 어떤 분이 은행주 얘기하셨는데 할 말이 없죠.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 해운은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경쟁력 측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디스카운트를 30% 받을 일이냐라고 본다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H&M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H&M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보면은 이게 잘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022년 말까지 이 일이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2023년이잖아요. 그럼 그때 가면 좀 나아질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컨테이너선 발주가 되게 많아요. 배가 없으니까. 컨테이너선 발주가 올해 8월까지 한 15,000, 1,500만 CGT 정도가 발주가 됐는데 이게 1996년 이후에 최대 규모예요. 전년 동기 대비 1200%가 늘었습니다. 선박 발주가. 그럼 이 배가 2019년 코로나 2020년 그러면 21년, 22년, 23년쯤 되면 이제 배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게 역대 초호황기에 2007년에 발주된 것도 1,300만 TU인데 1,300만 CGT인데 지금 1,500만 CGT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2003년 23년 되면은 컨테이너 배가 되게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코로나 풀린 상황이면 운임이 뚝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이미 이 시점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HMM 5만 원 갈 때는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말씀을 좀 드렸는데 3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은 비싸진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업황 2023년에 발주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업황 문제가 내년까지 이 병목 현상은 내년까지 계속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병목 현상이 끝날 때쯤 되면은 컨테이너 배가 되게 많이 들어와서 운임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기준, 현재 실적 기준,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싸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 있게 괜찮을 거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참 코로나가 부른 그런 사태인 것 같네. 근데 요즘에 그 싱가포르인가 거기는 이제 격리 없이 이제 여행을 하겠다. 예. 좀 그렇게 하면서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다고 하더라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해상이나 뭐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운송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여행도 아마 포함될 텐데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 여행사 주가 같은 경우는 엄청 올랐거든요. 예.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미리 코로나 풀릴 것이다. 이거 수익 엄청날 것이다. 이제 진짜로 그게 현실화가 된다? 이거 이제 뚝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여행주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리오프닝주라고 불리는 애들이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성격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허인영 기자 걸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책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제 책 광고.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여기 보니까 삼성전자 얘기 왜 안 해주냐. 그 삼성전자 지난주에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치강제에서 다른 에피소드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뭔가 전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 얘기도 제가 그때 공부하자 코너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유를 드렸던 이유가 좀 혼란스럽고 할 때 좀 기본적인 것을 좀 그러니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도체가 뭐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이게 그 시청자분들이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되게 뭐하고 좀 그래요 이게. 그리고 또 시장 전문가라고 하는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설명하기도 좀 뭐해요. 그렇죠. 뭐 그 전문가가 거기서 메모리가 뭐고 비메모리가 뭐고 이런 얘기하기 좀 되게 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공부하자 콘텐츠로 해서 메모리 비메모리 뭐 또 누가 보면 그 아는 사람들은 야 저렇게 쉬운 얘기를 뭐하러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막상 에피소드를 올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괜찮게 보시더라고요. 삼성전자가 핫하죠. 왜 좀 안 좋게 핫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어떻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하는 회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의외로 이런 기본기에 대한 수요가 좀 있구나. 그리고 저는 뭐 어떤 되게 진짜 그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박사님들한테도 연락을 받았어요. 되게 재밌게 봤다고. 아니 그게 박사님이 재밌게 보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책에다가 그런 걸 좀 담았어요. 앞으로 에피소드 좀 만들어 드려야 할 건데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 이거 만들 때 뒷부분에다가 뭐 반도체, 배터리, 뭐 조선, 철강, 뭐 자동차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담았으니까 물론 에피소드도 굉장히 만들 건데 뭐 이 책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